자, 엔캠이 오늘 4.8%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동시효과까지 기다렸는데, 자,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자, 사실 앞에서 제가 6%가 빠지더라도 결국 바닥만 잡으면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나마 1% 상승, 2% 상승이 아닌 상승다운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자, 만약에 이러한 상승을 필두로 해서 이 구간을 바닥을 잡고 엔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결국에 상승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엔캠에게는 특별히 좀 있어요. 예, 이러한 조건들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언제 충족이 되면서 엔캠의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정말 힘든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 프로 힘내자고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의 주체를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향을 좀 봤을 때, 자, 개인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기관은 팔았지만 기관 중에서 금융 투자는 매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제가 기타 법인, 금투, 사은펀드 이런 애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결국 저는 1월부터 결국 엔캠의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세력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0인 물량까지 전부 다 전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얘네가 매도를 한다라면은, 자, 금투 기타 법인 사은펀드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에 가장 큰 매수세를 동원했던 곳은 바로 외인입니다. 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함으로써 지금 120만 주가 넘는 13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요, 우리가 MSCI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MSCI 5월 정기 리뷰 엔캠은 편입이 됐기 때문에요. 리밸런싱은 6월 3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6월 3일날 종가, 주가의 흐름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면 얘네가 평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요, 시가가 29만 2천 원, 그리고 고가가 30만 3천 원, 저가가 28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9만 5천 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만 5천 원을 그때 한 800억이었죠. 예, 패시브 자금 800억이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빠졌어요. 사실상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자, MSCI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예, 지금 40%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매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계속해서 물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상승이 나올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결국에 계속해서 물 타는 작업을 할까요?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예. 완전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 바닥만 잡히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0만 주가 넘는 물량.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바닥만 잡히면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게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사모펀드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티가 나야 되는데 동향을 통해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중앙 첨단 소재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고, 기타 법인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까? 6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엔캠은 이거보다 현저히 적은 물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중앙첨단소재가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5월 달부터 올라갔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중앙첨단소재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반대로 엔캠은 여기를 기준으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정확하게 역행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결국에 엔캠과 중앙첨단소재의 세력들은 같은 세력이고요. 결국에 지금 10이라는 상승 이유도 똑같지만 순서만 다를 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앙 첨단 소재가 올라가고요. 거기서 수익을 실현한다. 실제로 무슨 말입니까? 엑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 차례가 엔캠이라는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물량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엔캠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엔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분기 보고서에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이제 10일 물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3만 주를 전환을 해서 이거를 바로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빠지면은 이 뒤에 있는 물량을 비싸게 못 팔아요. 이거는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전환하면서 매도를 할 겁니까? 매도하지 않겠죠. 왜? 뒤에 나오는 물량이 더 큰데 이거를 매도하는 순간 뒤에 물량은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매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앞에 제3자 배정 물량 많고요. BW 물량, 신주인 수급 부사체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얘네가 팔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 엔캠은 6월에서 7월에 나오는 물량이 가장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 반대로 중앙첨다 소재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자, 중앙첨다 소재 엔캠 같은 세력이 영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12 발행도 비슷한 시기에 결정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자, 다른 거라고 한다면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나오는 물량이 가장 크고 이거를 다 전환해야지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요. 중앙첨다 소재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1,400만 주의 물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월에 나오는 물량만 잘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1,400만 주. 뒤에 합치면 이거 1,000만 주 넘죠. 예, 1,000만 주가 넘는데 이것도 같이 매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요? 현명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얘네가 이거 뒤에 것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지금 방어가 되고 있을 때 위에 거를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전환가액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1,400만 주는요. 709원에 전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13,000원이죠. 자, 최고점은 14,750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19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바로 이 12회차 5월달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지금 주가로 정리를 하지 않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물량을 얼마에 팔 수 있었습니까? 21배의 수익을 보고 팔 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한 물량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미 많이. 거의 다 전환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물량을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자, 12회차 물량 709원짜리 얼마 남아있습니까? 82만 주. 쉽게 말해서 1,400만 주 중에 얼마가 전환이 됐다? 1,32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전환이 됐고, 그게 뭘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동향을 통해서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 물량으로서 나오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엔캠은요 기타 범위에서는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비해 극히 소량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엔캠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매도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위아래로 거래량을 터트려주는 이러한 구간 내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뭡니까? 앞에 상승은 나와줘야 된다. 자,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엔캠의 바닥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수익을 본 세력들은 결국에 엔캠으로 넘어와서 저점 매수를 통한 수익,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까지 챙겨가려고 할 것이다. 자, 내가 저기서 수익을 봐서 엔캠에 넘어와서 그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올릴 건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부가적인 수익까지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요. 주가는 위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 게 맞습니까? 빠져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싸게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중간전단 소재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러면 그 돈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을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은 불가피하고 그러한 상승이 이어서 나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던 바닥에서 상승이 그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세력들, 엔캠의 세력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원동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얘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W 물량과 제3자 배정 물량.
저 요거 합치면 326만 주가 있었고 이거는 3월 31일 기준 분기 보고서에서 이미 다 전환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네가 3월 31일 이전에 326만 주의 물량을 다 전환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요.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 중에 가장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예요? 바로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자, 39만 4,5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왜? 4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마침 거래량 또 동반이 됐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올라가는 추세에서 위에서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326만 주의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진다. 이 당시에 엔캠의 유동 주식은 1,000만 주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방어 자체는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뒤에 있는 시비를 275만 주나 되는 이 시비를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세력들은 여기서 그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단일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물량은 275만 주 5월부터 7월까지 전환할 수 있는 바로 CB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전환을 해서요 주가 올려서 매도를 하는 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동향을 보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중앙천도 소재에서는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4월에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4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 나왔던 물량에 대해서 보게 되면 기관에서 37만 주 매도 물량 나왔고요. 자, 연기금, 금토, 사모펀드 전부 다 기관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가 나왔기 때문에 합쳐봤자 44만 주가 좀 넘는 물량이 전환이 되었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월 31일 기준으로 326만 주의 물량이 전환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BW 물량과 제3자 비전 물량 계속해서 3월 말까지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이후에 3월 말까지 전환됐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가장 매도하기 좋았던 구간은 4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4월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 위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은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326만 주로서 매도를 해서 수익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면은 자 유일한 기회 그리고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4월에 나왔던 이 고점 아니면 올라오는 이 상승이라도 이용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4월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온 이 흐름 내에서 지금 4월 말까지 주가가 빠진 구간을 다 보더라도 여기서 43만 주밖에 매도 물량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얘네가 326만 주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1조 3천억이죠. 그런데 얘네가 그 뒤에 나오는 물량을 생각해보면 275만 주. 자, 이거 내가 전화해서 팔면은 무조건 그거보다는 더 큰 수익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러한 계산을 한 거예요. 326만 주는요 유동 주식이 3분의 1이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 빠질 수밖에 없고 뒤에 나오는 그 물량 똥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얘네가 여기서 팔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볼 건데요. 326만 주가 팔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 뒤에 나왔던 물량 43만 주 엔캠의 11회차 12 물량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97만 주 엔캠의 12회차 물량 161만 주 중에 전환이 된 물량이에요. 자, 6월 달부터 주가는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물량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구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97만 주. 단일 물량으로서 가장 많이 전환된 이 97만 주가 나왔던 날 매도를 하는 게 그나마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기간이었다. 6월 19일에 전환이 됐고요. 예, 사실상 권리 매도성 하면 6월 17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17일 종가 27만 6천 원을 466만 주 매도했다라면은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자, 466만 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W 물량 앞에서 있었던 326만 주. 자, 요거랑 플러스 43만 주, 97만 주 이거 더한 겁니다. 더한 게 466만 주라는 거고 이거를 27만 6천 원에 매도를 했다. 못했겠지만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1조 2,800억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서요. 얘네들은 여기서 326만 주만으로 1조 3천억 원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466만 주로 1조 2,800억 가져갈 수 있다. 자, 물량이 늘어났는데 140만 주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져가는 수익은 적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면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위에서 1조 3천억 수익 봐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든 뭘 하든 어쨌든 이거 플러스 알파잖아. 만 원에 팔아도 어쨌든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더 많은 물량으로서 시간 낭비까지 해가면서
더 적은 수익을 가져왔다. 이게 지금 설명이 돼야지 엔캠의 세력들은 엑시트를 했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된다. 뭐다? 매도하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캠이 지금 중앙 첨단 소재에서 벌어들어온 수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바닥이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엔캠의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면서 정리해야 될 물량 600만 주 정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물론 161만 주, 아까 말씀드렸던 11차 물량 중에 70만 주 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전환이 됐어요. 97만 주가 전환이 됐는데, 이 97만 주 중에 70만 주 정도가 장내 매도로 나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앞에서 얘네가 상승을 만들어냈으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매집,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쓰면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이 물량도 포함시키게 된다면요, 자, 전체 값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600만 주 정도 되는 물량, 자, 낮게 잡는다고 치더라도 500만 주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자, 500만 주에 되는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유동주식 어떻게 할 겁니까? 1400만 주예요. 그럼 유동주식의 3분의 1이 되는 물량이, 자, 매도를 해야지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빠지는데 유동주식의 3분의 1이 되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줍니까, 그거를? 그래서 방향성을 위로 들어줘야지 거래량이 터지고, 그 거래량이 터지는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돼요. 결국 이 매수세를 위해서 주가를 내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털어내고요, 이 가격적 매트가 좋은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이 구간에서 신규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유 없는 하락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상승이 나오면요, 어디서 가장 신규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저는 신고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0만 주의 물량으로, 최소 500만 주죠. 최소 500만 주의 물량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 위에서 올라가서 판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조 단위가 갑분이 넘는 2조가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신고가 영역이다. 신고가 가져야지 이제 눈치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하던 신규들이 들어와 주면서 그러한 물량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자,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생각을 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앞에서 이러한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하락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40%가 넘는 하락, 여기서도 지금 37%가 넘는 하락,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요, 조정이 나오는 순간 바로 태세 전환해서 같이 매도합니다. 근데 이 세력 입장에서는 내가 주가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내 물량을 매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올린 겁니다.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까지. 그런데 나랑 같이 매도를 한다? 이건 안 될 일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털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다. 결국에 주가가 빠짐으로써 세력들이 이득 보는 거는요, 자, 신규가 들어오기 원활해졌다.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으로 좀 더 많은 물량, 확실한 패시브 자금처럼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매집한 물량까지 나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거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항상 반등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셨던 구간이 바로 계단식 하락이 이유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이었다. 앞에서도 똑같았어요. 전부 다 포기한다, 끝났다, 엔캠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사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요, 이러한 법안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결국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하락이 나와야지 그 뒤에 더 큰 상승이 나오던 엔캠이었다. 왜? 결국에는 7월까지 12 물량을 전환을 해서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엔캠에서 수익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9만 원을 샀어요. 올라갔을 때 팔았습니다. 왜? 이때 고점이 2월이었기 때문에 7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날, 그때 계속해서 7월까지 주가 상승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빠졌고요, 또 샀어요. 왜? 결국에는 7월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 반복이었습니다. 또 올라갔을 때 또 팔았어요. 4월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항상 같이 들었던 말이, 자, 끝났는데 왜 사라고 하냐예요.
자, 끝났으면은 위에서 우리가 팔았을 때 다시 진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수익을 챙겨놨는데 여기서 400%, 여기서도 110%가 넘는 수익을 챙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진입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는 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10인 물량이 나오고 이게 전환이 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물량을 정리할 거라는 이러한 큰 시나리오를 보고 따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포기를 하고 있고요. 댓글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끝났다,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러한 구간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나요. 주가가 빠지는데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주가가 빠진 과정에 빠지는 도중에 바닥이 나오지 않았는데 비중 추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비중을 추가할 여력이 없다고 하신 분들 전부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타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한 타점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차후에 보시게 되면은 유효한 타점이었던구나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올라갔을 때 엔캠의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이러한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엔캠이라고 문자를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매수가 얼마에 사야 되고 그 사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매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매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나오는 타점을 일일이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요,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상승만 하던데요. 자,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결국에 CB가 다 전환이 됐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 한도가 없어. 그러면 뭡니까? 이게 마지막 상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매도를 못하신 분들한테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 뒤에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올라갔을 때 매도 못한다 그러면 한동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또 보내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력이 없다,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죠. 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진입을 하면 되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한 구간이 좀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는 것 뿐이지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내가 비중 추가 없이 여윳돈 필요 없이 추가적인 상승 나왔을 때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상승만 시작되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리면서 갈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볼 수 있게 수익으로 엔캠이라는 종목 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반드시 엔캠에서만큼은 이러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관점의 차이다. 지금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도 관점만 뚜렷하게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관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의 타겟팅을 맞춰서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빠르게 손실 복구부터 하고 그 뒤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 대응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남기셔서 제발 엔캠만큼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엔캠에서 여러분의 수익을 정말로 알차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중앙천다 소재랑 엔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 정보 종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아틀라스 8000의 지분율이 20.5%, 광무가 9.33%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아틀라스 8000이 엔캠의 대표인 오종강 대표님의 회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밑에 광무도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8000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예요. 자,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자, MI팜 제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릭스 솔루션의 흡수합병이 돼요. 자, 흡수합병이 될 때 이 MI팜 제천의 대표 누구였습니까? 오종강 대표예요. 또 자, 이 대표한테 이 릭스 솔루션이 100억을 줍니다. 보상으로. 흡수합병에 대한 보상으로. 자, 흡수합병이 되고 이 오정강 대표는 이 100억을 가지고 설립을 한 게 바로 아틀라스 8000입니다. 그리고 이 릭스 솔루션은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뭡니까? 광무.
광무가 리스 솔루션이었어요. 19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오종강 대표의 회사고, 오종강 대표의 회사였고, 오종강 대표의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게 광무고 엔캠이고 중앙첨단 소재고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 관계고, 지금 이 중앙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아까 CB가 1,400만 주, 그 뒤로도 1,100만 주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죠. 그 주체가 어딥니까? 사무예요. 마찬가지로 엔캠도 사무 전환사채, 사무 진주입구 부사채, 사무 제3자 예정 유상증자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요. 시기가 겹친다는 것은 비슷한 날짜에 사무에서 진행을 했다 같은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지금은요 결국에 추가 상장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주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엔캠 지금 순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로 천차만별로 갈리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부적인 상황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민을 일단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대응부터 도와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대응 받아가셔서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격적 메타 좋은 구간 타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그래도 4.8%이 정도면 섭섭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이거를 시작으로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나쁘지 않은 스타트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 거래량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 바닥을 잡고 확실한 수급들이 들어와주는 모습, 그리고 더 바라는 거는 중앙첨단 소재가 완전히 세력들의 엑스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줬을 때가 보다 엔캠이 헐헐 날아가면서 우리가 수익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요것만 좀 기다리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정말로 힘든 구간에서 나온 담비 같은 이러한 상승, 반갑긴 하지만 또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 잘 헤쳐나가자고 우리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힘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하는 문자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